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조만간 보석을 신청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만약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 결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죄까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의 절차들은 강나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곧 사건 번호를 정하고 재판부를 배당할 계획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의무입니다. 1심 재판 중 구속기한은 6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길게는 반년 동안 구속 상태에서 법정으로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미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과 묶여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 측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청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원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검찰로서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보석에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앞서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건강이 좋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내란죄의 직권남용으로도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는 재판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직권남용은 이번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100쪽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내란 공범들의 진술과 증거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건데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연 기자, 100쪽이면 그동안 나왔던 공소장 중에서는 분량이 가장 많은 거죠. 물론 내란 우두머리 혐의니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이 83쪽이었고요.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95쪽이었습니다. 여인영 이진우 사령관이 84쪽 등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공소장은 대부분 80여 쪽 분량이었는데요. 네. 검찰은 김 전 장관 기소 이후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이 추가적인 사실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이렇게도 전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공소장이 100쪽에 달한다는 건 그만큼 증거들이 많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에 공수처에서 조사 한 차례 그마저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그 이후에 공수처의 조사를 전면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면 조사를 시도할 틈도 없었기 때문에요. 결국 제대로 된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진 셈인데 다만 검찰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먼저 지시에 대한 증언과 진술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대통령이 이번에 싹 정리해 방첩사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조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해라고 한 게 나타났죠. 또 방법으로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나왔었는데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게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라. 또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한 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포고령을 자신이 작성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이걸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다라는 증언들이 이렇게 많은 건데 이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물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이 국헌문란의 목적 입증에 중요한 물증이죠. 대통령이 전달했다는 이 최상목 문건에는 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현장 지휘관들끼리도 대통령이 부서서라도 끄집어 내오래라던가 전기를 끊을 수 없냐는 이 대화 녹취도 확보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결국 진술, 물증, 이 모든 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질 형사재판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검찰의 치욕사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자
변호인단은 부실 기소라면서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을 무리하게 체포하지 말고 바로 재판에 넘겨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막상 재판에 넘겨지자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연이어 입장문을 내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 계기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택하자 반발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하였다며 책임 회피적 기소와 사명을 잊은 무책임한 불법의 방관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사로 기록될 것이란 거친 표현도 썼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불법적인 수사여서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보고 검찰이 추가 수사 없이 기소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법원의 결정으로 불법 수사가 인정된 것처럼 아전 인수격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보안 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두고도 반발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진지한 검토 없이 관련자들의 수사만을 근거로 내란죄의 구속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선 입장과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곧바로 재판에 넘길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의 조사를 줄곧 거부했던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